무엇이든 물어보셈. 온라인 수업에서 지켜야 할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개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수업 준비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또 우리 아이들 학교에도 없는데 일일이 연락하시느라 너무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부터 쳐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계약에 따라서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시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늘 걸리는 문제가 바로 저작권이죠. 그렇죠. 이 저작권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필수 연수로 계속 듣고 있어요. 교육을 네. 받고도 있는데 이 피해를 당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무의식적으로 썼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온라인 수업 속에서 지켜야 할 저작권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전문 변호사님 이야기 통해서 법률적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광고에 한 구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르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끼 짬뽕. 욕인 줄 알았는데. 네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사키 짬뽕. 말장난 같기도 한데 네. 이게 두 개가 겹쳐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노래고 노래가 있잖아요. 뒤에는 그 짬뽕. 내가 제일 잘 나가.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잘 부르시네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이 나가사키 짬뽕을 출시하면서 이 사실상 그 식품 회사가 사실상 그 투애니원 내일 잘 나가 그 한때 되게 유명했었죠.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실상 좀 광고를 좀 더 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과 관련돼서 이 그 투애니원의 그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작사가 및 작곡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예. 저는 맞을 것 같은. 그래요? 그러세요? 이렇게 가위바위보. 그래, 제가 졌나? 어떻게 됐죠? 예, 실제로는 사실상 그 저작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창작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내가 제일 잘 나가의 표현은 독창적 표현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이 안 돼서 저작권 침해가 사실상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 맞아요, 바로 두 헷갈려요. 명이 있었는데도 네. 반반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거는 저작권 위반인 것 같고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고민을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어찌됐건 그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쉽고 다운을 받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바로 그 폰트. 서체에 대한 거였죠. 맞아요.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소송이 걸렸었고, 그리고 계속 안내자료들이 나와서 선생님들 이체 쓰지 마세요 해서 맞아요. 들어가서 일일이 지웠는데 또 나오고, 또 공문 받았는데 거기 숨어져 있고 맞습니다.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이 폰트 문제도 심각한 거죠. 예, 맞습니다. 폰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 폰트 관련돼서 저작권은 폰트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 인쇄된 폰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인쇄가 된 건 안 하고 예. 프로그램 내에서 돌아가는 예. 걸. 그래서 사실상 이게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이 폰트 부분도 이 허락을 개인으로 받느냐 회사 차원으로 받느냐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저작권자가 개인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회사 차원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침해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것도 될까 말까 고민이 되니까 딱 있는 한 세 가지 맞아요. 채로만. 대표체. 네. 근데 또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괜히 생겨요. 왠지 딱딱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이왕이면 같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맞아요. 근데 네. 갈수록 뭐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과서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 자료를 써도 되는지 마는지가 우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정말 큰 문제로 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피곤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줌, 그 다음에 팀즈를 이용해서 잘 들어오지도 않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단방향 학습 컨텐츠 활용 수업. 선생님들이 제작하신 수업을 올리시기도 하지만
다른 기존에 만들어놨던 수업을 가져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형 수업이죠. 아이들이 해야 될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것을 수업하면 출석 인정해주는 방식, 그리고 기타 자율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지만 SNS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출결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작권 문제가 될 부분은 바로 첫 번째 쌍방향, 그렇죠. 그리고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단방향 수업일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언뜻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쓸 때는 상관없다. 저작권에 상관이 아무거나 없다. 다 갖다가 네, 써도 해도 된다. 이거 맞습니까? 일단은 맞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다만 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그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어떠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 접근 제한 조치, 그리고 그런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 조치. 방지 조치, 그리고 저작권 그 소지가 있다는 그 경고 문구를 앞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접근 제한 조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학교 시스템을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다른 제3자가 들어왔을 때 이게 또 유출될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근데 쌍방향에서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오픈 소스로 열려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시스템 문제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가능하다고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자칫 그 프로그램 내에서는 접근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지만 위반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복제 방지 조치는 그거죠. 오른쪽 버튼 클릭 금지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수업을 막 긁어다가 붙이는 경우들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 지금 화면에서도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꼭 넣어야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시행령에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교육 목적 하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아주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이 학생들의 수업을 목적으로 한 거는 사실상 그 학교 내에서 하던 오프라인 수업이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그냥 장소만 이전됐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그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이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다시 이로 인해서 유포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조치를 시행령에서는 그 하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저작권을 위반하면 너네 혼나라기보다는 학교에서는 수업적 목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있게. 단 이러한 조건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일종의 보호 조치로도 오히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해서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만약에 침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주의 의무를 다 했다.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과실 부분은 상당 부분 희석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위법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거 알고 네. 싶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좀 조심할 것 같은데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저작권법 위반이 될 경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선생님들의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저작권법에서 역시 이런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한 자에 대해서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네. 한 학교 근무하는 센가요? 만큼 들어가는데 참 민사 책임도 예, 맞습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사실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작권을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원작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민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이 사실상 저작권법에서는 상당 부분 그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때는 그 나의 손해액이라든가 상대방의 고의가실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저작권자의 어느 정도의 재산상 침해가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입증이 그런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사실상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작자에게 굉장히 좀 유리하게끔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원작자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손해를 이만큼 봤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하는 것을 완화시켜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손해액도 어느 정도를 추정을 해줘서 그렇죠. 예, 최소한 이 정도 손해는 봤을 거라고 음.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이다 보니까 역시 징계 조치가 제일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형사상 당연히 징계 조치. 뭐 조치를 받겠죠. 받게 되면은 네. 여기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예,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거 공무원 행동 강령을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위반 사항으로 사실상 징계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참 무서운 말씀을 또 드려서 또 우울해지실 텐데 좀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을 것 같아요. 수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폭넓게 써도 된다. 그러나 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약간은 좀 무시무시한 건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폰트 같은 부분들이었었죠.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러한 글꼴 정도는 안심하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실 때는 학교에 담당하시는 우리 정보부장님들께 꼭 문의를 여쭤봐야죠. 하시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네. 출처에 대한 얘기도 네, 저작물을 궁금하시죠? 이용할 때는 출처 표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이에 대해서 수업이나 수업 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필요 조치 사항을 이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경우는 사실상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접근 제한 조치, 두 번째가 복제 방지 조치, 네. 세 번째가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 표시 등을 하면 됩니다. 예. 나머지 4번째가 그 배상액 관련된 예, 부분인데 보상금 그건 관련된 대학교죠. 규정. 예, 맞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네요. 배상액까지 하시고. 네. 지금 이게 출처 표기 저희가 뭐 논문을 작성할 때도 그렇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런 경우 참 나중에 국회의원 되실 때도 문제가 되던데 내가 쓴 글을 가져올 경우에도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아,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 내가 저의 썼던 논문에서 거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가져왔어도 하더라도 출처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는 또 문제가 된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도 네, 있을 것 것 같아요. 맞죠? 네,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초상권 침해가 될 것 같은데 교사의 수업 모습 특히 순간적인 굴욕잘. 굴욕잘 이런 게 유출이 될 경우 학생도요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되나요? 이 경우 이제 초상권이라는 게 침해가 되는데요. 이 네. 초상권이라는 게 많이는 들어봤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은 안 돼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 해석상 그 헌법 제10조에서 그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런 초상권자의 허락 없이 이렇게 사용할 경우 그 상대방은 그 초상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저희의 굴욕잘이 돌면 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네, 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학생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 부모님이. 755조에 의해서 부모님의 감독 책임을 그 연대 책임으로 물어서 부모님에게 사실상 청구할 수 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시기 전에 꼭 공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재미 삼아서 뭐 선생님 얼굴을 캡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 얼굴을 해서 이게 또 사이버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꼭 안내를 해줘야 아이들도 그냥 무심결에 재미삼아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온라인 수업 에티켓 교육을 꼭 실시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이 출연하는 장면을 송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초상권 공개 동의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좀 완화가 되는 거죠? 보통 동의를 받으면은 허용이 되는데요. 아. 그 동의와 관련돼서 그 보통 초상권자에게 어떻게 사용할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 범위를 넘어서 다시 또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네요.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 지금 온라인 수업 학교에서도 주무 담당 네. 부장님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이 새로운 콘텐츠 만들기 어려우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또 갖다가 쓰는 쓸 게 수밖에 꼭 없고. 나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상생하면서 좋은 콘텐츠들을 아이들의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유료 콘텐츠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용해도
어렵죠. 이게 맞습니까, 변호사님? 그냥 갖다 쓰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범위는 제가 결제를 했다면 결제한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걸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그 부분을 교육 교재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역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부 업체들은 우리가 코로나 위기 사태 때문에 이걸 풀었어요. 풀어준다라고 네. 하는데 또 교육청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거 위험성이 있으니 하지 말아 하니까 학교 현장은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런 문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써야 되는 거죠. 허용되는 범위를 명시했을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안 쓰는 거를 전제로 하되 쓸 때는 반드시 또 출처 표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를 명기를 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게 EBS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EBS는 정부 정책으로 지금 어느 정도 풀려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 저장해서 가져갈 경우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해요. 제일 궁금하신 거 하나 해결해 드릴게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활용하실 때 유튜브에 있는 URL을 끌어오시는 거는 허용이 괜찮죠. 됩니다. 그런데 다운받는 유튜브에 거요? 있는 걸 다운받아서 올리는 거는 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URL 정도를 연결시키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네. 진행해 볼 텐데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수업 들었던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들이 생길 그렇죠. 수가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양방향으로 진행하다 그렇죠.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생님들께서는 저작권을 최대한 준수한다라고는 했지만 이것이 다른 곳으로 송출되는 일이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작권에서 저작물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저작권법을 보면은 저작물을 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의 그런 작품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학생들의 과제물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학생 자체의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돼 있고 다른 기존의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올린 자료 역시도 저작권이 학생에게 생긴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학생이 쓴 시에 대해서 함부로 이 부분을 인용한 거에 대해서 출처 표기를 안 하고 그 부분이 실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선생님들이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수업 안에서는 상관이 없겠죠. 수업 안에서는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또 유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거. 제가 수업을 동영상을 촬영할 때 아이들의 과제물을 그 동영상 안에 포함해서 보여준다면 예시 자료나 등등등으로 둔다면 그때도 출처는 알려야 되는 거죠. 출처를 밝힌다면 문제가 없나요? 예, 맞습니다. 그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네요. 수업이시니까. 아. 근데 그 이걸 안에서 하는 가지고 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만약에 책을 개별적으로 출간한다든지 할 아. 때는 쓸 때는 반드시 동의를 예, 받아야.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교재도 그런 재산상의 그런 이득이 있지 않다면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수업이라고 하는 범주 설정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재산상의 이익이 없더라도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학습지 올릴 땐 조심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선생님들끼리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공유할 때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학교에서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아까 나가사키 짬뽕처럼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또 우리가 온라인 수업 만들다 보면은 배경음악. 뭐 그런 거 좀 네. 깔아줘야 멋있게 가는데 네. 참다 걸려요. 배경음악 어떻게 다 걸리나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뒤에 사운드 넣어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이 배경음악의 같은 경우는 그런 학습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학생의 집중도와 어떻게 보면 흥미 유발을 위한 그런 저작물 사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꼭 이런 배경음악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은
공유 저작물로 지정이 된 또 그런 음악들이 허용이 있기 된 때문에 것들 예, 쓰는 그런 거죠. 부분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사진도 공유 조작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유 조작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요 밑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저작권 침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안 쓰는 게 좋으시고 이건 자유롭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많으세요. 본인이 찍은 사진 그다음에 작곡한 음악들을 널리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도 일정 부분 몇 초 단위로는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나 수업 용도일 때만 가능한 거지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주의하시면서 아까 잊지 마십시오. 꼭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들 주의사항 문구를 넣어놓은 네. 상태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나 더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배경 음악 말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수업을 하면서 어떤 음악을 들려주는 것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수업과 밀접한 관련 연관성을 있을 때. 갖는 거죠. 그럴 때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폰트가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수업적 목적에 관련된 폰트 사용이라면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상관없이 부차적인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음악인 경우는 그거 자체가 수업 내용이자 수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허용 범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밑에 허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경우에 배포가 또 가능하다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법률을 전공하신 입장에서 우리 온라인 수업하시면서 이런 저작권과 관련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 저작권법이라는 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규정 중에 하나가 사실상 선생님들이 교육 목적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면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만 유의하신다면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중요한 가치고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든 저작물들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좋은 자료 많이 만드시고 지금 힘든 시기지만 온라인 수업 더 멋지게 준비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선생님들 위하는 박수 한번 드리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응원합니다.